우리 이병희 국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홍근진 대표님도 오셨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우순 대표님이신가? 기자분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 확산세가 심각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더더구나 또 휴가철이 돼서 휴가 가신 분도 많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 시스템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시게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언론 기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6일 날 국민의당 세종특별 자치시 당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첫 월요일 날 우리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당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드리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지금부터 좀 읽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그래왔듯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비대면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 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보고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당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 없이 토론을 거치고 또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선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지금 시대적 요구 그리고 우리 청년층이 희구하는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새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몇 가지 각오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도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완전히 바뀐 중앙의 국민의힘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당도 완전하고 또 철저하게 혁신시키라는 시민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각오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종시당을 정책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당은 세종시민의 가장 불편사항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 지하철 안은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희 미술관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제안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내놓았고요. 45개 세종시의 시민단체들이 호응해 주었습니다. 수적, 천석, 즉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미술관 같은 창의적인 정책들을 계속 우리 당이 발굴해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건실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말 실력 있는 국민의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당내 정책개발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세종 시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상설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혀가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당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의 뜻을 갖지 않은 정의로운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10배, 20배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분열하면 망하고 뭉치면 사는 겁니다. 세종시의 유능하고 뜻있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의힘을 찾아주십시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역량에 따라 주요 당직과 직책도 과감히 맡겨서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젊은 정당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젊은 층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희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이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평범한 진리를 추상 같은 엄숙함으로 받아들여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2030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대변인도 두고자 합니다. 이 청년 대변인은 지난번 국대 토론과 같이 중앙당에서 한 것처럼 공개 토론을 거쳐서 공정한 절차로 뽑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청년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 시내 청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시민과 소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SNS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 그분들과 무릎을 맞대고 그분들의 고민과 억울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안에 예술 공연 팀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종 정치 아카데미 과정도 신설해서 젊은 정치 지망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세종시의 미래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러 갈등과 함께 쉽지 않은 현안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아픔, 복잡한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하여 도련마을 원주민의 임대료 인상 문제, 전동면의 쓰레기 매립장인 환경종합타운 설치 문제 등의 갈등이 널려 있습니다. 부동산 값만 올려놓은 국회 이전 문제는 여전히 수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어둠 없는 새벽이 있을 수 없듯이 고난 없는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능과 불공정 그리고 내로남불 후한무치의 현 정권으로부터 자유, 정의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새롭게 취임한 시당위원장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예, 감사합니다. 뭐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은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시나 아니면 좀 가르쳐 주실 사항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근진. 네. 기자회견도 잘 들었고요. 네네. 저는 사실 오늘 또 수고합니다. 아, 이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준비하신다 그래서 네네. 빨리 듣고 출발하려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끝나고 휴가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은 3가지 정도 오늘 뭐 많이 안 먹어졌어요. 그러셨나요? 네. 네, 휴가철이라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면 네. 3가지, 2가지는 질문이고 1가지는 의견 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날 네. 한국 정권이 네. 신변 지역 인원을 지정으로 하겠다. 아, 예, 예. 18명에서 예. 지역구 19명, 예. 비례대표 3명 돼가지고 네. 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혹시 이게 이제 지역구 내에서 지역구를 나누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변 추가 예정자들도 굉장히 예민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지역구 배분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내지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맡고 계시던 유정규 회동 그리고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거침을 떠오르고 있고 본인한테 여쭤보는 게 얘기겠지만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거짓 문제 네. 관리 문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친환경 종합 타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시면서 뭐 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네. 근데 어느 곳에 하든지 제3자 목소리를 함부로 띄워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전동면 분들이 뭐 보면 교통이나 이런 거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애당초 2017년도 이전에 신도시 계획에 신도시 6-1 생활권 옛날 월상공간 사이에 설치하기로 애당초 계획 거를 운명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데에 대한 방문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뭐 새로 어디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장은 애당초 하려는 데가 있는데 이걸 왜 운명으로 밀어내느냐. 지역 내에서 지금 발전에도 어긋나고 지역 국민들을 없이적어 보는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제3자가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혹시 그 팩트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느 그 주장에 의하면 시내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을 업신여겨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 이런 의견이고 또 일부 언론인들도 시에서 이제 사업주가
있다.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반발도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지금 설명이 길어졌고, 의견이 네. 단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질문식이니까 아까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 됐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드시든 질문이든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병규 Recording in progress. 우리 저 세종에서 유영규 기자님 오셨네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선 그러면 우리 홍은진 우리 그 대표님이신가요? 우리 국장님께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기자분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국 의원께서 지난 31일 날 우리 세종시 의회 선거구에 대해서 늘리는 그 의원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계속 인구가 늘기 때문에 우리 선거구와 의원 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해 왔고 그것을 마침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홍성국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지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디를 지역구를 더 세분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출마 입주자들의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 법 이외의 문제고요. 선거구 획정이 또는 선거구 증설에 관한 문제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또 이 선거구 획정이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관위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되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 홍성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또 그 안 이외에도 국민의힘 당 내에서 더 좋은 안이 말하자면 19개가 아니라 20개로 할 수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공감을 가지면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그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몇 번 통화를 하고 이제 곧 만나뵐 겁니다만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현재도 그렇고 여전히 그 을부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시당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워낙 그 중앙에서도 네임밸류가 큰 아주 그 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종시를 지원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갑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님이 을 당협위원장이면서 지난번에는 을에서 시당위원장이 되었듯이 이제는 갑 지역에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까지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서 우리 세종시당을 더 선거를 앞둔 체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데요. 전동면의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저한테 우리 홍은진 대표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시당 위원장이 아니고 각 지역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또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어차피 우리 시당 전체 시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행정만 제가 한 30여 년을 공직자로서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소위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로서는 지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원치 않는 시설, 그 님비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필요는 한데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더더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1 생활권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가 입지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이런 갈등이 야기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 절차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그것이 옳았는지는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따질 일은 따지라고 아니면 질책할 일은 질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6-1 생활권으로 다시 돌린다고 하는 것은 LH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 그걸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동면에 면민들이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그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100%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왜 이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애초에 계획된 대로 입지를 시키지 않고 신도시 쪽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걸 돌렸느냐. 당연히 그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차도 적법했느냐, 합당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동의 문제 같은 걸로 볼 때. 그러니 이분들께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저는 100%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으로 볼 때 반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잘했고 잘못했고 절차상의 문제는 변론으로 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 측과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시 측과 우리 지역민들 간에 아주 굉장히 강대강 구도로 지금 대결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절실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면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치되고 있을 때 섣불리 어느 편의 입장을 손을 들어서 제3자가 끼어든다면 제3자라는 게 국민의힘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끼어든다면 그 문제를 자칫하면 굉장히 그르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행정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켜보면서 또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시측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면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어느 편에 손을 든다든가 어느 편을 들어준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끼어들었다가는 이게 굉장히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는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느 한편만을 입장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위험스러웠던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해결될 문제냐?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제가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냉정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문제의 건전한 해결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면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또 시의 입장도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조정할 수 있거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번 해결의 접점을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를 제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솔하게 뛰어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병규 장. 네네. 네네. 조금
볼륨이 좀 작네요. 네, 여보세요? 아, 이제 잘 들립니다. 예,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임기 시작하시게 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좀 앞서 기자회견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이제 취임 일성으로 시당의 단합과 결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를 이걸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단합과 결속을 위한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정당, 미래 정당,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임기가 1년이지만 현재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을 하시면서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 중에 임기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해주셨네요. 그 단합과 결속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합이라는 게 무엇이고 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흔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내 사람 챙기기 또는 내 사람 위주로 조직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경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는 늘 비참했죠. 늘 실패였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익이나 줄 세우는 것은 정말 지양하자. 그거를 저부터 하자. 새로운 원년으로 삼자. 라는 그런 일을 악물고 제 사람 챙기거나라는 걸 떠나서 우리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당이 공동 발전하고 또 훌륭한 분을 우리가 내세워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서 저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운영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거나 제가 해야 할 몫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러한 저의 이기심이나 또는 뭐 제 사람 줄 세우기나 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가 여기서는 근절시키고 대동단합하는 그런 국민의 힘을 보여줄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들 자기 이기심이 버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고 제 마음에 내 사람 챙기기, 제 사람 챙기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대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정당, 미래 정당, 정책 정당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혹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안에 들어와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얼만큼 전달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즉 홍보가 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소통도 좀 미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과 또는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과 홍보, 공보 그 역량과 기회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는 어쩐지 건전한 대안을 내는 동기보다는 뭐 시가 하는 일이라든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그 딴지를 걸거나 발목을 잡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거나 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비춰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뭔가 옛날에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어서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좀 조각조각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민과의 소통을 또는 더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야당으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가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현재의 집권 여당 내지는 현재의 세종시와 한번 겨뤄볼 만하고 우리가 선택해 줄 만하다라는 그런 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생각인 거죠. 그게 정착정당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걸 1년 임기인데 1년 임기 내에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임기 1년이 다른 시당 위원장께서 하셨던 임기 1년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우리가 승리하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역시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당의 여러 가지 진면모를 보여주는 소통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소통 강화의 내용이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균 연령이 36.9세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젊은 분들에게 그 관심사항과 젊은이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정당, 미래 정당이라는 걸 표방시켜서 거기에 걸맞게 청년 대변인도 저희들이 한번 선발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로 국민의힘을 대변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겨보고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1년 이내에 우선순위라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내년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네.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시장을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네. 어떤 각오와 또 전략으로 임하실 계획이시죠? 저는 지방선거와 대선 전략 따로 있고 지방선거 전략이 따로 있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유권자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현대 정당 정치 구조 하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냐라는 것에 우선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중앙당이 할 일이지만 세종시 당의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세종시 국민의힘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것이 선거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첩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는 역시 누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느냐에 불구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합해서 선거운동을 이 세종시 제가 이제 선대본부장이 된다고 합니다만 선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지방선거는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의원을 우리가 선출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당의 정당 정치로서의 당을 보고 지지하는 면도 있지만 그 인물을 보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후보의 인물이 누군지 또 각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후보자가 누군지라고 하는 문제는 당을 떠나서 또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에 따라 선택의 폭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정당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모두의 기자회견문에서 정책개발위원회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정책개발위원회는 바로 지방의원의 뜻을 두고 있는 그 입지자들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개발하고 서로 토의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세종시의 유능한 분들을 영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입하는 그런 절차와 그 내용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지방의회 선거에서 또는 시장에서 내보내는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는 그것이 지방선거의 저는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홍건준 대표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다른 분들 안 좋으셨고 질문이 없어서 네. 또 선생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하시고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세종시 문화 정책이랄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문화에 관한 문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담론이고요. 저는 우리가 K-팝 또는 그 한류라는 것에서 우리가 요즘에 느끼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세계 무대로 나아가서 한국을 알리면서 또 젊은이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우리 K-팝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라고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내지는 그 노동 생산성, 고용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세종시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화예술에 어떻게 정책을 잘 우리가 미래를 선도해 나가서 젊은이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데 우리 미래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그 입술로 얘기하는 뭐 문화진흥, 문화예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일자리로서의 문화예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치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이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문화예술 팀을 좀 만들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정말 우리 세종시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고 훌륭한 분을 모셔서 그 문화예술이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세종시를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도 됐고 하니 이제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어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언론인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요. 네? 우리 OTN에서 오셨는데 여기 혼자 오셨네요. 네, 질문 주십시오. 세정보 관련해서 네? 세정보 관련해서 세정보. 예, 견해가 있으시면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정보 관련해서요. 저는 세정보의 문제는 지금 시에서 하는 태도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세정보를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다만 그 철거의 시기와 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이 그럼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시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의 기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정부 문제는 사실 4대강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 정부는 4대강 계획으로 세워진 새 정부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003년도 우리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 안에 바로 수변 경관을 조성하고 이 용수 때문에 4대강과 무관하게 새 정부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계획을 세웠던 분이 바로 현 시장님이신 우리 이춘희 당시 청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정부 문제가 4대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라고 해서 철거하는 것이 국가의 말하자면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시장께서 그거는 밝혀주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세종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소신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그 소신에 따라서 국민의 힘이 대응할 문제가 있으면 대응해 나갈 생각으로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다 한 분 한 분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언론인이신데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Recording stopped. 예,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하는 것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대면으로 처음으로 이런 줌 시스템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여러 우리 이병규 국장님, 홍근진 국장님, 박근철 국장님 또 이용민 시사터치 우리 기자님도 오셨는데요. 유영규 세종의 소리 기자분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리고요. 또 OTN의 임원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